며칠 후 나는 정식으로 명부각주에 임명되었다. 이른 아침 명부각의 무인들이 내 거처로 찾아왔다. 그들을 이끄는 사내는 마교 조사 때 함께했던 특수조사관 서대룡이었다. 각주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서 조사관, 자네였군. 제가 자원했습니다. 사실 내 앞에 이 우수에 찬 작은 사내가 내가 명부각주가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가시죠. 나는 이안을 데려가기로 했다. 이안, 너도 같이 가자.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워야지. 감사합니다. 또다시 자신을 두고 갈 거라 생각했는지 그녀는 날아갈 듯이 기뻐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가서 배워라.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고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네. 명부각에 도착하자 모든 조사관이 입구에 도열해 있었다. 새로운 각주를 맞이하는 방식인 듯했다. 내가 지나가자 그들은 일제히 격려하며 큰 소리로 인사했다. 각주님을 뵙습니다. 나는 그들이 내 임명을 반기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예상보다 호의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옆에 서 있는 서대룡에게 조용히 물었다. 환영하는 척 안 하면 월봉이라도 깎는다고 했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리 분위기가 좋지? 서대룡이 발을 들어 땅을 쿵 하고 내리찍는 신용을 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그들의 따뜻한 환영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마교 제1분타주 고당 때문이었다. 고당은 자신을 조사하러 온 첫 조사관을 살해했고 이번에는 다른 조사관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고당의 머리통을 박살내 죽인 것이 그들에게는 통쾌한 복수가 된 것이다. 게다가 각주가 되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반감은 천마의 혈통으로 어느 정도 상쇄되었을 테고 마교주를 죽였으니 무공 또한 증명된 셈이었다.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서대룡의 제안에 나는 건물에 들어가기 전 부하들을 향해 돌아섰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훑어본 후 짧은 메시지를 전했다. 내가 각주가 됨으로써 그대들이 더 행복해질지 불행해질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전보다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될 거라는 것. 그 말만 남기고 나는 몸을 돌려 건물로 들어갔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내 말을 어떻게 해석할지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곧 알게 될 테니까. 나를 집무실까지 안내한 서대룡이 막 나가려 할 때 내가 그를 멈춰 세웠다. 서 조사관,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지. 솔직히 매우 놀랐습니다. 나는 서 조사관이 보고 싶어서 왔네. 아첨이 통하지 않는 사람인 양. 서대룡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안아, 저렇게 무뚝뚝한 사내는 피해야 한다. 인생이 지루해질 테니. 하지만 속이 깊은 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이안이 서대룡의 편을 들었다. 아니, 이 친구는 건더기 하나 없는 맹탕이야. 이번에는 서대룡이 직접 나섰다. 건더기가 없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맹탕은 아닙니다. 호호, 성깔이 있군. 앞으로 그 성깔 자주 필요하게 될 거야. 눈치가 빠른 서대룡은 내 의도를 금세 알아차렸다. 아닙니다. 저는 맹탕입니다. 부디 위험한 일로 저를 찾지 말아주십시오. 그 맹탕에 밥을 말아먹을 생각이야. 양념은 아주 맵게 쳐서. 서대룡이 주춤 뒤로 물러났다. 겁을 먹은 척했지만 서대룡은 담대한 사내였다. 그 작은 체구 안에 대단한 담력과 기계가 숨어 있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자, 이제 명부전에 대해 말해봐. 아는 게 없어서 말이야. 기다렸다는 듯이 서대룡이 설명을 시작했다. 아시다시피 명부전은 본교의 규율과 법도를 수호하고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본교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를 처리하고 비리를 척결하는 일도 맡고 있죠. 총 인원은 100명으로 조사관 30명과 집행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행관들은 조사관들을 보조하고 호위하며 범인을 체포하는 일을 담당했다. 생각보다 적군. 많은 숫자가 필요한 조직이 아닙니다. 명부전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권위 있는 기관이었다.
물론 마군 같은 예외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마도인들은 명부전을 두려워했다. 30명의 조사관 중 5명은 특별조사관입니다. 특별조사관은 주로 어렵고 중요한 사건을 맡지만 평소에는 일반 조사관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관들은 특정 조사관에게 배속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지원을 나가는 방식입니다.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나는 그에게 물었다. 서 조사관, 명부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나? 잠시 망설이던 서대룡이 대답했다. 본교의 그 어떤 조직도 팔마왕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명부전 하나만을 콕 집어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팔마왕이 가장 큰 문제라는 뜻이 분명했다. 자네도 그 영향 아래에 있나? 저는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외톨이입니다. 돈이나 출세를 위해 교단의 정치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뜻이었다. 그렇다고 대단한 신념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투덜대는 불만분자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네가 마음에 들어 나도 이상에만 사로잡힌 사람은 별로거든. 나는 이안을 힐끗 보며 말했다. 합리적인 사람이 좋아. 자기 몸 먼저 챙기는 사람. 내가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이안은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다. 내 시선이 다시 서대룡에게로 향했다. 자네가 직접 말하지 않았나? 본교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어떤가? 지금부터 나와 함께 본교를 바꿔보지 않겠나? 그렇게 열정을 불태우다가 훌쩍 떠나버리시면 어쩝니까? 갑자기 나타나셨던 것처럼요. 가야 할 때가 되면 가야겠지. 함께 열정을 불태웠던 저는 제만 남은 곳에 홀로 남겨지는 겁니까? 그건 내 알바 아니고 어차피 외톨이라며. 그래서 할 텐가? 내 뻔뻔함에 서대룡이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큰 한숨을 내쉬었지만 대답은 행동과 달랐다. 하겠습니다. 이유는? 마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유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잘 부탁하지. 예, 맡겨주십시오. 만족스러운 마음에 내가 손을 내밀자 서대룡이 그 손을 굳게 잡았다. 내가 가면 자네는 뭘 할 겐가? 뭘 하긴. 당연히 내 자리에 앉아야지. 어쨌든 부임하게 되자 생각보다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에게 똑똑히 각인시키는 일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보기가 필요했다. 아주 혹독하고 지독한 것으로. 팔마왕과 관련된 최근 사건 중에 내가 다시 들여다볼 만한 것이 있나? 다시 들여다본다는 말은 부당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돌려 말한 것이었다. 서대룡은 즉시 내 뜻을 알아차렸다.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하다는 말은 앞서 서대룡이 언급했던 명부전의 문제점을 다시금 말해주는 것이었다. 가져와라. 잠시 후 서대룡이 서류철 하나를 가져왔다. 사건의 내막을 살펴본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거 일부러 나 죽이려고 이러는 거지? 서대룡이 가져온 사건은 하필이면 혈천도마와 관련된 것이었다. 저라고 이러고 싶겠습니까만 최근에 벌어진 사건이고 말씀하신 조건에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혈천도마냐고. 곁에서 지켜보던 이안이 급히 끼어들었다. 공자님, 이번만큼은 참으셔야 합니다. 도마 어르신께선 아마 폭발 직전이실 겁니다. 나는 이안에게 서류철을 넘겼다. 거기 적힌 사연이 그런 이유로 덮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으냐. 이안, 네가 읽어보고도 덮을 수 있겠는지 한번 보거라. 내용을 읽어본 이안은 차마 서류철을 덮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가자. 운명이 부른다면 답해줘야지. 사실 이건 운명 같은 게 아니었다. 쓰레기 같은 놈들을 곁에 둔 한늙은이가 만들어낸 필연이었다. 곽수는 취해 있었다. 그는 술기운조차 닿지 않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무관에 다니던 그의 아들이 동무들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했다. 아들은 머리를 다쳐 열흘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사정을 잘 아는 유주로의 주인 조춘배가 그의 앞에 앉았다.
그놈의 새끼들이 풀려났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곽수는 연거푸 술잔을 비웠다. 젠장 맞을. 명부전의 조사관이 이 일을 살폈다. 그는 당연히 범인들이 뇌옥에 쳐넣어질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세 놈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사건은 동무와 비무하다가 입은 부상으로 처리되었다. 다 끝났어. 이를 주도한 놈의 아비가 백독이라고 하더군. 백독이는 100명이 독일을 이끄는 수장이었다. 이런. 조춘배가 탄식했다. 상대방의 아버지가 혈천도마의 수하인데다 십독이도 아닌 백독이라면 이 일은 정말 끝난 거나 다름없었다. 명부전 조사관 놈들도 똑같은 개자식들이야. 그 개자식들은 더하면 더했지. 쉿, 목소리 좀 낮추게.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러나? 조춘배가 주위를 살피며 그를 진정시켰다. 듣든지 말든지 명부전 놈들더러 날 먼저 죽이라고 해. 백독이더러 직접 와서 날 죽이라고 하란 말이야. 곽수가 탁자를 내리쳤다. 조춘배가 쓰러지려는 술병을 재빨리 붙잡았다. 이 사람아, 제발 좀 참게. 내 아들이 깨어나지 못하면 내 아내도 제명에 못 살 걸세. 조춘배는 그것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곽수에게는 아들이 하나뿐이었고 이 부부가 얼마나 아들을 애지중지했는지 오랫동안 봐왔다. 깨어날 걸세. 만약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놈을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바로 그때였다.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내 놈이 그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으냐? 두 사람이 고개를 돌리자 주점 입구에 서 있는 3명이 젊은 사내를 보았다. 당신들은? 방금 조롱하는 투로 물은 자는 가운데 선 젊은이였고 그 젊은이는 바로 폭행을 주도했던 양호였다. 웬 영감님이 남의 귀한 아들을 죽이네 만회하는 거요? 곽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네 이놈. 뜻밖의 양호와 마주치자 그는 놀라고 당황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소리쳤다. 이놈, 내 놈 때문에 지금 내 아들 내놓으란 말이다. 감정이 격해져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지만 양호는 무심했다. 이 자식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단 말이다. 그 말에 양호가 앞으로 나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됐습니까? 분명히 사과했습니다. 그러니 영감님도 이놈 저놈 그만하시지요. 뭐라고 했느냐? 제가 영감님 자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있던 두 놈이 킥킥거렸고 양호 역시 웃음을 참고 있었다. 곽수가 분노와 취기가 뒤섞인 채 검을 뽑으려 했지만 조춘배가 달려들어 필사적으로 그를 막았다. 참아. 가족을 생각해서 참으란 말이야. 만약 곽수가 여기서 검을 뽑는다면 양호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다. 곽수는 외당의 하급 무인이었지만 양호는 비록 젊었으나 어릴 때부터 제대로 무공을 수련했다. 아저씨, 제정신이 아니군요. 사과하라고 해서 했더니 절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냥 가도 될 것을. 양호는 마치 작정하고 온 사람처럼 계속해서 곽수를 도발했다. 양심도 없으시네. 어서 죽여보시죠. 죽일 수 있으면 죽여보시라고요. 어찌 인간이 이리도 파렴치할 수 있을까? 곽수는 당장이라도 저놈을 찔러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양호를 죽인다 해도 더 큰 문제가 생길 터였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의식 없는 아들과 슬픔에 잠긴 아내까지 모두 양호의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네들, 이제 그만 돌아가게. 어서. 조춘배가 양호 일행을 돌려보내려 했지만 양호는 사람이길 포기한 듯 굴었다. 우리 동이가 누굴 닮아서 저리 겁이 많나 했더니 애비를 쏙 빼닮았구먼. 그 순간 곽수는 이성을 잃었다. 곽수가 검을 뽑았고 기다렸다는 듯 양호의 주먹이 날아들었다. 앞면을 맞은 곽수는 뒤에 있던 탁자에 부딪히며 쓰러졌다.
저 차가 분명 먼저 검을 뽑았습니다. 뒤에 서 있던 두 놈이 똑똑히 봤다며 목격자라도 된 양 소리쳤다. 양호는 달려들어 곽수를 마구잡이로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퍽, 퍽, 퍽. 고작 창고지기 따위가 감히 날 명부루에 고발해? 그가 돌아가지 않고 시비를 건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명부루에 고발당한 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된통 혼나고 그분을 사귀지 못해 분풀이하러 온 것이었다. 실컷 두들겨 팬 후에야 양호는 곽수의 몸에서 내려왔다. 다 영감 탓이야. 집에 가서 돈이나 좀 훔쳐 오랬더니 지 애비가 피땀 흘려 번 돈이라 안 된다잖아. 병신 같은 게 혼자서만 위로운 척은 다 하고 나만 쓰레기야? 그러니 내가 안 패고 배겨? 다 영감 탓이라고. 알았어? 내 놈 입으로 실토했구나. 곽수는 입술이 터지고 찢어진 눈 밑으로 피가 흘렀지만 이 순간 희망을 보았다. 무슨 실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 내 놈이 우리 아들을 왜 팼는지. 그게 비무가 아니라 폭행이었다는 걸 내 놈이 자백했다. 양호는 험악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 여기서 내 말을 들은 사람이 있나? 주로 안에 손님이 여럿 있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주로 주인인 조춘배조차 나서지 못했다. 나서는 순간 여기서 장사를 접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위험해질 테니 다른 손님들도 마찬가지였다. 들은 사람이 없지? 흐흐흐. 양호의 웃음소리에 곽수는 끝내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흐흐. 분함을 이기지 못했다. 제 아들을 반송장으로 만든 놈이 눈앞에서 자신을 조롱하며 비웃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했다. 애비로서 부끄럽고 너무나 미안했다. 울고 싶지 않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다 큰 사내가 등신같이 울기는 과연 그 애비의 그 아들이로군. 하하하. 양호와 같이 온 놈들도 낄낄거리며 웃어댔다. 바로 그때였다. 주로 2층에서 한 청년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들었어. 2층에서 들려온 말에 양호가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어떤 놈이야? 그러자 다시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지도 모르고 욕부터 하는가? 그러자 이번에는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군요. 여인의 목소리는 어찌나 듣기 좋은지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라는 표현이 왜 생겼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이 여인에게는 욕을 들어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았다. 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저런 짓을 하는 거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게지. 부모가 내팽개쳐도 잘 크는 아이들도 있잖소. 그러니 무조건 부모 탓만 할 순 없지. 그렇긴 하군. 평소 같았으면 길길이 날뛰었겠지만 양호는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다. 지금 그의 머릿속은 음흉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목소리만 들어도 절세미인일 게 분명해. 오늘 잘만 구슬리면 뜨거운 하룻밤을 보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그는 곁에 있는 사내를 짓뭉개고 여자를 차지할 생각을 했다. 이처럼 겁 없는 망상이 가능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마가촌에서는 보통 신분과 실력에 따라 드나드는 객잔이나 주루, 기루가 정해져 있었다. 조춘배가 운영하는 이 유주점은 하급 무인들이나 드나드는 곳이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의 수하인 도비들조차 얼씬도 하지 않는 곳이었다. 게다가 마가촌은 정파나 사파의 무인들이 지나가다 들를 만한 곳도 아니니 상대는 당연히 본교의 하급 무인일 거라 단정한 것이다. 한편 2층에서는 대화가 계속 이어졌다. 고작 백인도비 아들이란 놈이 대낮부터 저런 만행을 저지르는 걸 보니 도비들의 위세가 대단하긴 한가 보군. 혈천도마의 위세를 등에 업였으니 가능한 일이겠지. 양호는 어리둥절했다. 감히 자기 아버지를 얕보는 자는 처음 겪어보는데 상대는 혈천도마까지 언급하고 있었다. 어떻게 자랐을지 눈에 선하군.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자란 게지. 이야기를 듣던 양호가 아까와는 달리 공손한 말투로 말했다. 귀한 걸음 하신 선배님들께서는 모습을 드러내시어
이 어리석은 후배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지요. 그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덧붙였다. 병신아, 이렇게 나갈 줄 알았냐? 어떤 개새끼들이 신비주의인 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대가리 처박지 않으면 뒤진다. 그러자 2층에서 한 사내가 고개를 쑥 내밀었다. 젊어 보이는 용모에 양호의 긴장이 풀렸다. 내 놈이냐? 그래, 나다. 너랑 같이 짓거리던 년은 어딨어? 그러자 이번에는 여인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 모습을 본 양호가 비명을 질렀다. 으악, 뭐야? 왜 그리 놀라시오? 소엽. 정말 당신이요? 당신. 목소리의 주인은 절세미인이 아니라 뚱뚱한 여인이었다. 행복한 망상이 깨지자 양호가 고함을 질렀다. 내 놈들, 죽기 싫으면 당장 내려와. 이제 내려가시죠. 이안의 말에 나는 술잔을 비웠다. 2층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은 바로 나였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곽수를 만나러 왔다가 생각지도 못한 월척을 낚은 셈이다. 나는 2층에서 아래층으로 뛰어내렸다. 이안도 나를 따라 뛰어내렸다. 덩치는 산만한데 경공을 써서 사뿐히 내려앉았다. 우리의 몸놀림을 본 양호가 움찔하며 놀랐다. 삼류무인인 줄 알았는데 몸놀림이 너무 날랬다. 나는 쓰러진 곽수를 부축해 위자에 앉혔다. 늦게 나서서 미안하군. 저놈이 주둥이를 놀릴 것 같아 좀 기다렸지. 덕분에 자백을 받았지만 이 공자님? 오, 알아보는군. 사실 호위무사를 알아봤습니다. 문파 내에서 꽤 유명하시거든요. 나는 이안을 보며 입을 삐죽였다. 이게 말이 돼? 나보다 네가 더 유명하잖아. 제가 유명하긴요. 그냥 덩치가 커서 한 번에 알아보는 거죠. 쯧.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양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공자님이십니까? 진정해. 오늘은 명부전주로 온 거니까.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 더 긴장해야겠군. 세상이 제 것인 양 큰소리치던 양호가 목소리를 낮추며 공손하게 말했다. 문파의 귀인을 몰라 배웠습니다. 제가 아직 어려 실수를 저질렀으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짓을 보면 전혀 어려 보이지 않는데.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일 뿐입니다. 양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린 놈이 귀신같이 고개 숙일 타이밍은 잘 알았다. 이제 물러가도 되겠습니까? 잠깐, 너한테 볼 일이 있어서 찾아온 거다. 무슨 일이십니까? 네가 저지른 폭행 사건을 조사하러 왔다. 하지만 명부전에서 이미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전면 재조사에 들어간다. 화들짝 놀라는 양호와 달리 곽수의 얼굴은 환해졌다. 옆에 있던 조춘배는 환호성을 지르려다 움찔하며 멈췄다. 나는 양호의 죄목을 하나씩 읊었다. 매일 돈을 뜯어냈으니 상습 공갈, 돈을 훔치라고 시켰으니 절도 교사, 폭력으로 친구를 죽일 뻔했으니 살인 미수,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아비까지 폭행했더군. 죄질이 너무 나빠. 뇌옥에서 최소 20년은 썩어야 할 거다. 20년이요? 이틀도 아니고 20년이라는 말에 양호는 새하얗게 질렸다. 아닙니다. 그저 비무를 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늦었어. 명부전주 앞에서 내 입으로 직접 자백했잖아. 궁지에 몰린 양호는 이제껏 자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사람을 들먹였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알지. 백독이. 날 모함하면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모함? 진짜 모함이 뭔지 보여줘. 나의 위압적인 기세의 놈이 움찔하며 몸을 사렸다. 그리고 내 아비는 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거다. 명부전 조사관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그놈도 잡아넣을 예정이거든. 10대인 양호가 이 상황의 압박감을 견디기엔 무리였다. 우리 아버지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뇌옥에서 나와서 너한테 복수할 거라고. 아니, 감옥 안에서도 널 죽일 수 있어. 그러니 잘 생각. 퍽.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 주먹이 무자비하게 그의 배에 처박혔다. 양호가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는 순간 벼락 같은 말이 한 번 더 내리꽂혔다. 흑도각주를 협박한 죄를 더해
30년이다. 양호가 질겁하며 고개를 들었다. 아닙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관대하게 봐주지. 그건 빼주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좋다. 내가 널 용서해야 할 이유를 하나만 대봐라. 내 애비 얘기는 집어치우고 그게 누군가의 목숨을 구해본 적 있나? 누굴 도와준 적은 없나? 그럼 선행 비슷한 거라도 말해봐. 하다못해 꾸며내기라도 해보라고. 꾸며내지도 못하겠지. 해본 적도 없는 일을 꾸며내긴 어려운 법이니까. 내가 왜 너 같은 놈을 용서해야 하지? 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래, 뇌옥에서 죗값 다 치르고 나와서 그렇게 살도록 해라. 휙, 철썩. 나는 가차없이 그놈의 뺨을 후려갈 꼈다. 턱이 돌아간 놈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각으로 이송해라. 이 자리에서 반쯤 죽여놓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저놈에게 진짜 지옥은 20년 동안 뇌옥에 갇혀있는 것일 테니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정말로 20년형을 때려서 쳐넣을 작정이었다. 본교의 뇌옥은 인권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지옥 같은 곳이었다. 장담하건대 저놈은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다. 개과천선? 그럴 놈이었으면 애초에 그따위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았지. 입구에 있던 똘마니 2명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려 했다. 하지만 입구는 이미 무인들이 막고 있었다. 바로 서대륜과 흑도각의 집법대였다. 본교의 그 어떤 무인들보다도 잔혹하기로 소문난 마교조차 감히 거스르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두 놈은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며 주저앉았다. 저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처벌은 처벌이고 일단은 저놈들에게도 역할이 있다. 사건의 전말을 똑똑히 고하지 않으면 모든 죄를 너희가 뒤집어 쓰게 될 거다.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언만 하면 용서해 줄 것처럼 말했지만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증언을 확보하는 즉시 이놈들도 뇌옥행이다. 악행을 주도한 양호보다는 형량이 가볍겠지만 최소 5년은 때려서 쳐넣을 생각이다. 이번 기회에 이놈들을 본보기로 삼는다면 앞으로 무관이나 서관에서 감히 동문을 괴롭힐 자가 누가 있겠는가? 취조실로 끌고 가서 진술서를 받아내라. 옛 집법대는 세 남자의 혈도를 제압한 후 교안으로 이송했다. 구경하던 손님 중 하나가 참지 못하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짝, 짝, 짝.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도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조춘배가 터뜨리지 못한 환호성을 그들이 대신 터뜨렸다. 어쩌면 내가 아니었다면 저런 반응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 천마의 아들이 아닌가? 환호해도 괜찮은 상황이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명왕전으로 고발해라. 내가 명왕전주로 있는 한 그 어떤 외압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박수 소리는 더욱 커졌다. 마군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다른 외압이 통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는가? 나는 농담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만약 저 녀석처럼 아비를 부르겠다고 협박하는 자가 있다면 나도 우리 아버지를 부를 것이다. 사방에서 폭소가 터져나왔다. 바로 그때 부하 하나가 다가와 내게 무언가를 보고했다. 나는 즉시 곽수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곳에 오기 전에 마애께서 자네 아들을 치료해 주셨네. 그게 정말입니까? 그 귀한 분께서 제 아들을요? 내게는 자네 아들이 더 귀하네. 방금 정신을 차렸다는 보고를 받았으니 어서 가보게나. 으아악. 충격에 휩싸인 곽수가 울부짖었다. 아, 동아, 네가 살아있구나. 내 아들이 살아있어. 주점 주인인 조춘배가 그를 끌어안았다. 잘됐네. 정말 잘됐어. 두 사람을 알던 이들이 모여들어 축하해 주었다. 곽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큰절을 올리려는 그를 내가 막아세웠다. 평생을 본교에 헌신하지 않았는가? 본교가 자네를 지켜주는 것은
당연한 일일세. 교단의 어딘가에서 묵묵히 평생을 바친 그와 같은 이들이 있었기에 본교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의 본교에는 이 당연한 고마움이 사라져 있었다. 본교가 그대에게 감사하고 있네. 나는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내 마음의 진심을 느꼈는지 곽수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서 아들에게 가보게. 예, 가보겠습니다. 그는 서둘러 아들에게로 향했다. 주점 주인인 조춘배가 내게 말했다. 언제든 들러주시면 술과 안주는 제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고맙군. 다음에 술 한잔하러 들르겠네. 그리해 주신다면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조춘배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들로서는 이렇게 속 시원한 경험은 처음이었을 것이다. 그들 역시 예를 표하고 물러나자 내 뒤에 서 있던 이안과 서대룡이 다가왔다. 서대룡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양호뿐만 아니라 그의 아비인 백도귀까지 잡아드릴 테니 또다시 혈천도마를 자극하게 될 것이다. 괜찮을까요? 또 한바탕 난리가 날 텐데. 걱정입니다. 이거 자네가 내게 가져온 사건 아닌가? 도귀의 대도에 나를 묻어버리려고. 그건 그렇습니다만. 서대룡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 사건을 꺼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듯 그 얼굴에 후회가 가득했다. 변화를 갈망하는 서대룡과 아직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안에게 나는 힘주어 말했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어. 그러니 마음 흔들리지 말고 꽉 붙잡고들 있어. 혈천도귀나 도귀들이 가장 먼저 나타날 줄 알았다. 하지만 양호를 체포한 것에 대한 첫 번째 반발은 내부에서 터져나왔다. 명부전 조사관 30여 명이 대청에 모여 나를 소환한 것이다. 이들을 이끄는 자는 최고참 특별조사관인 공명이었다. 전주께서 계신 집무실로 찾아뵈어야 했으나 인원이 너무 많아 부득이 이런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말하러 온 게 아니라 한판 붙으러 온 모양새인데 결코 아니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한마음으로 온 것은 아니었다. 눈빛만 봐도 누가 불만을 품고 왔는지 누가 마지못해 끌려왔는지 대강 알 수 있었다. 공명이 모두를 대표해 나섰다. 이 명부전에서 무고하다며 종결시킨 사건을 재조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 그것은 이 명부전 조사관들의 사기와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나는 공명 뒤에 선 조사관들에게 물었다. 자네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하나? 예, 그렇습니다.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생각은 좀 다른데 나는 이 양호 사건이야말로 명부전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본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당연한 걸 굳이 설명까지 해야 하나? 실망스럽군. 그 말에 공명의 표정이 굳어지며 되받아쳤다. 당연하지 않은 일을 하신 분은 전주이십니다. 내가 양호를 체포했을 때 그가 모두 앞에서 모든 걸 자백했다는 말은 들었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짓이지? 왜들 이렇게 모여있는 거냔 말이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종결된 사건을 재조사했다는 점입니다. 원칙 문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례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곡 조사관, 무고한 아이가 죽기 직전까지 맞았고 범인을 잡아 자백까지 받아냈어. 당연히 재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원칙을 들먹이는 자네 모습이 어떻게 보일 것 같나? 제가 고지식하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조직에게 원칙이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는 건지 나를 압박하려는 건지 그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좋다. 각자 생각이 어떤지 보자. 이번 재조사가 옳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이쪽으로 와라. 단체 행동을 하러 온 이들이니 지금 움직이는 자가 있을까 싶었다.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나의 절대적인 지지자 서대룡이었다. 나와 그가 가깝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동료의 물결은 잃지 않았다. 나의 충신이자 일당백인 서 조사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사적인 정 때문에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었나? 아닙니다. 각주님에 대한 충의와는 별개로 이번 사건은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조사가 미흡했습니다. 공명과 몇몇 조사관이 노골적으로 인상을 썼지만 서대룡은 담담히 자기 생각을 밝혔다. 외압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좋다. 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 있나? 나는 다시 한번 손을 번쩍 들고 조사관들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 나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마교 조사 때 고당에게 부상을 입었던 무인이었다. 나는 그의 원수를 갚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위에게 부탁해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주었다. 이코라고 합니다. 그때는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몸은 좀 어떤가? 괜찮습니다. 다행이군. 이코 외에 다른 조사관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공명의 눈치를 보는 듯했다. 그들은 나와 알고 지낸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지만 공명과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십수년을 함께했으니 그때 또 다른 한 사람이 움직였다. 양건이라고 합니다. 이코와 동기입니다. 그의 원수를 갚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양건이 나서자 몇몇이 용기를 내어 내 옆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사적인 인연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이번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공명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는 그들 중 한 사람을 지목했다. 오늘 일의 중심에 있는 사내였다. 종화 조사관. 예, 종화는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조사관이었다. 백도기의 아들을 무고하게 만든 장본인.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는 제대로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나는 종화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혹시 백도기에게 뇌물이라도 받았나? 순간 종화의 표정이 굳었다. 그를 대신해 화를 낸 것은 공명이었다. 무슨 그런 막말이십니까? 나는 차가운 기운을 드러내며 공명에게 물었다. 그럼 자네가 받았나?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네가 나서는가? 상관의 말을 망발이라고까지 하면서 제 부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하이기도 하지, 아닌가? 그 순간 공명은 자신이 실언했음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허락 없이 나서지 마라. 예. 그를 제지한 뒤 나는 다시 종화에게 말했다. 백도기에게 돈을 받았나? 아닙니다. 맹세할 수 있나?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결백을 증명하려는 듯 그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못 믿으시겠다면 조사해보셔도 좋습니다. 이미 했다. 넌 정말 돈을 받지 않았더군. 내 말에 모두가 놀란 눈치였다. 이미 조사를 했다는 건 내사가 끝났다는 뜻이었으니까. 나서지 말라고 했음에도 공명은 참지 못하고 나섰다. 저희 감찰대원은 특별 지시 없이는 내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특별 조사로 진행했다. 교주님께 직접 명을 받아 외부 조사로 진행했지. 나는 놀란 표정의 공명에게 차갑게 물었다. 교주께서 나를 이곳 각주로 임명하실 때 이 정도의 뒷배도 없을 거라 생각했나? 아닙니다. 나는 모두를 둘러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궁금하더군. 돈을 받지 않았다면 왜 사건을 이렇게 덮었을까? 사건을 덮은 것이 아닙니다. 제 조사에 따르면 나는 종화의 말을 잘랐다. 그놈이 내 누이를 죽이겠다고 했기 때문인가? 순간 종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걸 어떻게 알았지? 하는 표정이었다. 조사 결과 자네는 보기 드물게 청렴한 자더군. 믿지 않았지. 세상에 돈 싫어하는 놈은 없다며 더 파보라고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네는 정말로 청렴한 자였어. 그런 청렴한 자가 어째서 이리 허술하게 사건을 종결지었을까? 알고 보니 자네에겐 큰 약점이 하나 있더군. 유일한 혈육인 어린 누이 말이다. 종화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놀란 공명이 그에게 물었다. 정말로 그놈에게 협박을 당한 것이냐?
종화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 미련한 놈아, 말을 해. 정말 협박당한 것이냐? 공명이 다그쳤지만 종화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 역시 공명이 이 일에 앞장선 이유를 알고 있었다. 종화는 공명이 가장 아끼는 후배였다. 이번 일로 종화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나선 것이겠지. 나는 종화에게 말했다. 누이 걱정이라면 괜찮다. 이미 집법대를 보내 안전가옥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이 사건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내 누이는 안전할 것이다. 그제야 종화의 얼굴에 안도감이 피어올랐다. 이내 모든 것을 인정하는 듯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공명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아, 오랫동안 함께 일했으니 종화가 얼마나 누이를 아끼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테니까. 그 역시 이런 일이 있었는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나는 깊이 고개를 숙인 종화에게 말했다. 협박을 당했더라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겠지? 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지켜보던 수사관들의 표정은 각기 달랐지만 모두 분노에 차 있었다. 이번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니었다. 언제든 자신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일어나라. 옛 종화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각주가 된 후에 벌어진 일이라면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다. 허나 내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 특별히 용서해 주겠다. 정녕,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청렴했던 과거가 그대를 용서한 것이다. 이제 그 과거는 이번 일로 사라졌다.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리도록 해라. 용서받으리라 생각지 못했던 종화는 깊이 감동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감동시킨 것은 다음 말이었다. 내가 각주로 있는 한 너희들의 가족은 내 가족과 같다. 내 가족을 건드리는 놈은 어떤 놈이든 내 손으로 직접 박살내겠다. 뭐? 못 믿겠나? 나는 마군주도 배워본 몸이다. 고작 독이 따위가 두려울 것 같으냐? 나를 향한 시선이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지금부터 이 각은 어떤 외압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 시간부로 뇌물로 단 한 푼이라도 받는다면 중죄로 다스릴 것이다. 너희가 잡아넣은 죄수들과 똑같이 뇌옥에 갇힐 각오를 해야 할 거다. 그럴 자신이 없는 자는 이 각을 떠나라. 다양한 반응이 터져나왔다. 기쁨과 흥분, 적대감, 그리고 불신이 얼굴에 피어나는 등 그 대가로 너희를 이렇게 건드리는 놈들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협박을 당하면 내게 말해라. 내가 너희 가족을 지켜주겠다. 이미 납치되었더라도 내가 구해낼 것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못 믿겠으면 교주님을 믿어라. 필요하다면 내 아버님께 빌어서라도 그들을 구해낼 테니. 그러니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반드시 내게 보고해야 한다.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명왕각은 나와 내 가족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제대로 돌아가는 법이다. 나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설령 청마전의 인물이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교주님께서 죄를 지으시면 교주님이라도 체포할 것이다.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다. 천마를 체포하겠다는 말은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발언이었다. 내가 두려운 건 교주님도 할마존도 아니다. 내가 두려운 건 우리가 쓸모없어지는 것이다. 지켜야 할 이들을 지키지 못하고 죄인들이 비웃으며 빠져나가는 걸 막지 못하는 것. 어제 내가 그놈을 잡았을 때 주루의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며 박수를 쳐주었다. 나는 이렇게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놈이다.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박수를 받을 생각이다. 나의 진심이 전해지자 수사관들의 표정이 변했다. 협박을 당했던 종화는 특히나 감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때 공명 뒤에 서 있던 한 수사관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서대룡이 마음에 들어하던 조양이었다. 저도 각주님과 함께 박수를 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하나 둘 수사관들이 내 옆으로 걸어왔다.
진심인 자도 있었고 분위기에 휩쓸려 마지못해 온 자도 있었다. 상관없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은 공명이었다. 내가 세운 새로운 원칙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거기 서 있는 거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나? 아닙니다. 저는 각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그의 자존심은 상해 있었다. 후배를 돕겠다는 좋은 마음으로 나섰지만 그가 내세운 명분과 기세는 모두 사라지고 오히려 망신만 당했다. 그래서 이 몇 걸음이 그에게는 그토록 어려웠을 것이다. 나는 그 상처 입은 자존심을 달래줘야 했다. 그것이 바로 수장의 역할이니까. 지금은 분열보다 단합이 필요한 때였고 그는 고집이 셀 뿐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실제로 종화를 조사할 때 그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했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은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을 현실로 만들려면 그 경험과 도움이 제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먼저 공명에게 손을 내밀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주님. 공명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 행동은 단순히 공명을 달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조사관들 때문이었다. 나는 즉시 서대룡에게 명령을 내렸다. 서 조사관. 예. 집법관들을 데리고 가서 양호의 아버지 백독이 양태를 체포해라. 죄목은 가중강요죄다. 그때 공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순히 체포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상관없다. 만약 그런다면 도귀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테니. 다들 내가 뭘 믿고 저런 말을 하는지 궁금했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내 앞에 서 있는 명부전 조사관들은 아마 명부전이 생긴 이래 도귀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흥분했다. 이미 그들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 열기가 느껴진다. 이 열기라면 나는 확신한다. 오늘이 바로 명부전의 사기가 역대 최고조에 달한 날이라는 것을. 집법관들을 데리고 나갔던 서대룡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양태가 체포를 거부했습니다. 남도파의 영역 안에서는 도귀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제로 데려오려 했지만 그의 부하들이 막아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백독이라는 이름답게 그는 100명이 직속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가 거부한다면 체포는 쉽지 않을 것이다. 사기가 최고조에 달한 조사관들이 동요했다. 이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모든 집법관을 동원해서라도 강제로 체포해야 합니다. 공명은 젊은 조사관들의 흥분을 가라앉히며 신중론을 펼쳤다.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도귀들과 충돌이 일어나면 많은 집법관들이 다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사관들이 갑론을박을 벌이는 사이 나는 그들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다. 자, 이걸 그에게 보내라. 헉, 내가 보여준 것은 소환장이었지만 모두가 경악한 이유는 내가 그 위에 적은 죄목 때문이었다. 반역, 체포에 불응한 것이 반역죄에 해당합니까? 노련한 공명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해당하고 말고 우리는 교주님께서 직접 임명하셨고 백도귀는 혈천도마가 임명했다. 우리의 명령은 혈천도마의 명과 상충될 수 없지. 결국 교주님의 명을 거역한 것과 같으니 직접 갈 필요도 없다. 전령을 보내 소환장을 전달하면 제 발로 기어올 것이다. 그는 올 것이다. 자칫 잘못하여 반역의 불똥이 백도귀 전체에 튀기라도 하면 제 손으로 목을 치려들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대룡은 소환장을 받아들고 곧장 밖으로 달려나갔다. 과연 소환장이 전달되고 반시즌도 채 되지 않아 양태가 직접 명왕전의 모습을 드러냈다. 반역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성질 더러운 상대라도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이었다. 하지만 그를 이곳으로 불러올 수는 있어도 자백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조사관들이 신문을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종화의 여동생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예상했던 바이기에 내가 직접 취조실로 들어갔다. 양태는 내공이 제압된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그는 화들짝 놀랐다. 백도기의 기세가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마군주를 베어낸 지금의 내 기세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이공자님, 이공자가 아니라 명왕전주라 부르셔야지. 제가 실례했습니다. 전주님, 소환장의 반역이라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양 무인과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웃으며 부드럽게 말하자 양태 역시 부드럽게 응수했다. 체포에 불응한 것은 사과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조직에 몸담고 있다 보면 신경 쓸 일이 많지 않습니까? 아래 것들 보기에 체면도 있고요. 이해합니다. 애초에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애들 장난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 말에도 일리가 있군요. 그의 수가 궁금하여 순순히 동의해주자 양태는 틈을 보았다고 생각했는지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역시 말이 통하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전주님께선 이런 중책을 처음 맡으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명왕전을 운영하시려면 외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돈도 많이 들 거고요. 돌려 말했지만 뇌물을 바치겠다는 뜻이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나중에 정식 후계자가 되실 때도 저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다들 대공자님께 줄을 서고 있으니 도와주신다면야 좋지요. 부디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말에 양태의 표정이 금세 환해졌다. 역시 도량이 넓으신 분입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좋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는 내 눈치를 살피며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딜 가십니까? 이야기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뇌옥에서 풀려난 뒤에 도와주시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까? 뇌옥이라는 말에 양태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찌 그런 심란한 농을 하십니까? 나는 싸늘한 기운을 드러내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게 농으로 들리십니까? 명왕전 조사관의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협박을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당신의 증언은 상관없습니다. 협박당한 조사관의 증언은 이미 채택되었으니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본교에는 이런 규칙이 있다. 명왕전 무인의 증언은 다른 어떤 증언보다 우선시된다. 규칙을 집행하는 명왕전 조사관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지. 넌 아마 몰랐을 거다. 나도 최근에야 알게 된 법이니까. 전부 너 같은 놈들 때문이다. 그저 버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거든. 당황한 양태는 할 말을 잃었다. 그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이런 상황이 펼쳐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거기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더해졌다. 순순히 자백하면 10년으로 감형해주지. 부인하면 20년이다.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 뭐라고? 10년? 너무 놀란 나머지 양태는 말까지 더듬었다. 선택해라. 미쳤나? 억눌려 있던 양태의 본성이 드러나며 그의 말투가 거칠어졌다. 미쳐야 한다면 기꺼이 그러지. 너 같은 놈들을 상대하려면 제정신으로는 힘들 것 같군. 자, 반식경의 시간을 주겠다. 마침내 양태의 평정심이 깨졌다. 그는 불타는 눈으로 말했다. 웃기지 마라. 10년은커녕 단 하루도 뇌옥에서 보낼 생각 없다. 더는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며칠 내로 재판이 열릴 것이다.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다. 너도 내 맘대로 살지 않나? 등을 돌리는 나를 그의 다급한 목소리가 붙잡았다. 잠깐, 이 공자, 전주,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몰라서 묻나? 내 아들이 동물을 폭행하고 거의 죽일 뻔했다. 한 번 싸우다 다친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매일같이 그를 괴롭혔지. 그런데 그 부모는 사건을 덮으려고 조사관의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그런데도 내가 왜 이러는지 묻는 건가? 우리가 무슨 창고지기 같은 놈들과 같습니까? 윗사람에 대한 예우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은 다 눈 감아주지 않았습니까? 슬픈 말이자 동시에 무서운 말이었다. 또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이 되어준 말이기도 했다. 이제는 아니다. 날 건드리면 마왕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다. 가만히 계실 거다. 마군주를 베었을 때도 가만히 계셨는데 네가 뭐라고? 마침내 양태가 폭발했다. 그는 자신이 좋게 나가려다 이 꼴이 났다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다. 쾅! 책상을 내리치며 양태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잘 들어라. 명왕전주, 나는 생사를 함께한 벗들이 많은 사람이다. 장담컨대 아무도 널 위해 나서지 않을 거다. 너 같은 인간을 진심으로 좋아해서 목숨까지 걸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나? 떨고 있는 사내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왜? 내 가족도 죽이겠다고 협박해보지 그러나? 양태는 격분했지만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가 이를 갈며 분노를 삼키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우리의 몰락은 화무기 때문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고작 백독이 따위가 명왕전 조사관을 협박하고 은근히 나까지 위협할 정도로 기강이 무너져버린 것이다. 순순히 자백해라. 나는 담담히 말하고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힌 후 애꿎은 책상만 내리쳐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그날 혈천도마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내 거처 앞마당에 대도를 땅에 박아둔 채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이 공자, 아니, 이제는 명왕전주라 불러야 하나? 편한 대로 부르시오. 저는 이 공자라는 호칭이 더 편하니 그리 부르겠습니다. 좋을 대로 와서 한잔하게. 나는 얌전히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술을 권해놓고는 정작 내게 술을 따라주지 않았다. 분명 경고했을 텐데 나를 자주 보는 건 자네에게 좋을 게 없다고. 언제나 저를 찾아오시는 건 어르신입니다. 혈천도기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뜬금없이 지난 이야기를 꺼냈다. 최근 자네에게서 새로운 면을 느낀 순간이 있었지. 비무대회에서 우승하고 교주님께 소원을 빌었을 때 나는 속으로 외쳤다. 그래. 저거야. 똑똑한 놈이라면 저런 소원을 빌어야지. 하고 말이야. 제가 생각해도 꽤 괜찮은 소원이었습니다. 그래. 그날부터였어. 혈천도기는 술잔을 비우고 다시 채웠다. 여전히 내게는 술잔을 권하지 않았다. 그는 또다시 제 잔만 채웠다. 혈천도기는 등 뒤 땅에 박힌 참천도를 벽처럼 기댔다. 그의 깡마른 체구와 비교되는 대도의 압도적인 크기는 실로 경외감을 자아냈다. 정말 멋진 도입니다. 저 도가 두렵지 않은가? 제가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자네가 내 도를 울게 하니까. 나는 혈천도기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도가 우는 것이 어찌 제 탓이겠습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우는 겐가? 한탄스러워서 우는 겁니다. 무엇이? 어르신의 제자는 비무 중에 제게 상공독을 썼고 또 다른 제자는 제게 찾아와 제 부하를 모욕했습니다. 어르신의 아우는 사리사욕을 위해 마교도를 이용했으며 어르신의 부하는 명부전의 조사관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도가 우는 것은 주인의 주변인들이 주인의 격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한탄하기 때문입니다. 혈천도기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말재주가 좋군.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틀렸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첫째, 내 주변인들이 내 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은 내게 딱 맞는 수준이야.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내다. 역시 이 노인은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었다. 자존심이 강하거나 명예를 좇는 자들은 오히려 상대하기 편하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들 탓이 아니다. 내 탓이지. 제 탓이라고요.
용이 승천할 때는 폭풍우를 몰고 오기 마련이지. 누가 용입니까? 자네 말고 누가 있겠나? 내 사람들이 그 폭풍에 휩쓸리고 있지 않으냐? 승천이라니요. 그저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키는 것뿐입니다. 미꾸라지가 뱀이 되고 뱀은 용이 되는 법이다. 혈천도기는 다시 술잔을 비웠다. 여전히 그는 혼자 술을 마셨다. 젠장, 다 좋은데 왜 하필 휩쓸리는 게 내 사람들이냐고. 혈천도마는 한숨과 함께 찻잔을 내려놓으며 방문한 목적을 단도직입적으로 밝혔다. 가둬둔 백도기를 풀어주게. 자네 때문에 요즘 우리 남도파의 사기가 말이 아닐세. 조사 결과 무고하다면 풀려날 겁니다. 혈천도마가 마기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이전에 그 기세를 느껴본 적이 있었기에 아버님께서 왜 내가 아직 혈천도마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셨는지 알 수 있었다. 마존의 무공은 과연 차원이 달랐다. 내가 충고하나 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혈천도마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부탁을 하러 오셨으면 부탁만 하십시오. 부탁을 하면서 충고까지 하는 건 요즘 젊은이들은 불쾌하게 여깁니다. 발끈할 법도 한 상황이었지만 역시 늙은 생강은 매웠다. 그는 오히려 뿜어내던 마기를 거두었다. 자네 말이 맞군. 요즘 세상에 그리 직설적으로 말하는 이는 드문데 말이야. 경계하셔야 할 겁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니까요. 누가 고이고 싶어서 고이겠나. 담그고 있다 보면 정이 들어 흘려보낼 시기를 놓치는 거지. 그렇다고 썩은 물에 몸을 담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참에 썩은 물은 흘려보내시지요. 그는 지킬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혈천도마가 들고 있던 잔을 비웠다. 단숨에 비운 후 그는 내게 잔을 내밀었다. 내 술 한 잔 받겠나? 그가 자리에 앉은 이후 처음으로 내게 권하는 술이었다. 나는 얌전히 잔을 받았다. 술을 따르며 혈천도마가 말했다. 좋아. 썩은 물은 흘려보내도록 하지.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내가 잔을 비우려던 바로 그 순간 혈천도마가 위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대신 이제부터는 이 공자 자네가 내 물이 되어주게. 집법대원들과 함께 나갔던 서대룡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양태가 체포를 거부했습니다. 남도파의 영역 안에서는 도귀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제로 연행하려 했으나 그의 수하들이 막아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백도귀인 그에게는 100명이 직속 부하가 있었다. 그가 거부한다면 체포는 쉽지 않을 터였다. 한껏 기세가 올라있던 조사관들이 술렁였다. 이건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집법대를 총동원해서라도 강제로 잡아와야 합니다. 공명이 젊은 조사관들의 흥분을 가라앉히며 신중론을 펼쳤다.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네. 도귀들과 충돌이라도 벌어지면 집법대원들 여럿이 다칠 걸세.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조사관들이 갑론을박을 벌이는 사이 나는 서류 한 장을 그들에게 건넸다. 자, 이걸 그에게 보내십시오. 헉, 내가 보여준 것은 소환장이었지만 모두가 경악한 이유는 그곳에 적힌 죄목 때문이었다. 영모, 체포에 불응한 것이 영모죄에 해당합니까? 노련한 공명조차 모르는 사실이었다. 해당합니다. 우리는 교주님께서 직접 임명하셨고 백도귀는 혈천도마께서 임명하셨지요. 우리의 명령은 혈천도마의 명과 상충될 수 없습니다. 결국 교주님의 명을 거역한 것과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직접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전령을 통해 소환장을 보내면 제 발로 기어올 겁니다. 그는 올 것이다. 만약 그가 한 번이라도 잘못 움직여 영모의 불똥이 귀검대 전체에 튀기라도 한다면 그는 제 동료들의 손에 죽게 될 터였다. 알겠습니다. 내가 잔을 비우려던 찰나 혈천도마가 위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대신 지금부터 이 공자께선 제물이 되어주실 겁니다. 서대룡은 호출서를 받아들고 즉시 밖으로 달려나갔다. 과연 호출서가 전달된 지 반시즌도 채 되지 않아 양태가 직접 명부전의 모습을 드러냈다.
영모라는 단어는 아무리 성질 더러운 상대라도 고분고분하게 만들 수 있는 마법 같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를 이곳까지 끌고 올 수는 있었어도 자백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조사관들이 신문을 시작한 지 한 시즌이 지났지만 그는 종화의 여동생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예상했던 바라 내가 직접 신문실로 들어갔다. 양태는 내공이 억제된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그는 화들짝 놀라 몸을 움찔했다. 백귀검의 기세가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마군주를 베어낸 지금의 내 기세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이공자님, 이공자가 아니라 명부전주라 부르셔야지. 제가 무례했습니다. 전주님, 호출서의 영모라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양무사를 뵙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겠다 싶어서 내가 웃으며 부드럽게 말하자 양태 또한 부드럽게 응수했다. 연행에 불응한 것은 사과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조직에 몸담고 있다 보면 신경 써야 할 게 많지 않습니까? 아래 것들 보기에 체면도 있고요. 이해합니다. 애초에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애들 장난으로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일리 있는 말이군요. 그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순순히 동의해주자 양태는 틈을 찾았다고 생각했는지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역시 말이 통하는 분이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전주님, 이런 중책은 처음이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명부전을 운영하시려면 외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드실 거고요. 돌려 말하고 있었지만 결국 내게 뇌물을 바치겠다는 뜻이었다. 그뿐이겠습니까? 나중에 정식 후계자가 되실 때도 저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지금 다들 일공자님께 줄을 서고 있어서 도움을 주신다면야 저야 좋죠. 부디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말에 양태의 표정이 금세 환해졌다. 역시 대인배십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좋은 자리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그는 내 눈치를 살피며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딜 가시려고요? 이야기는 다 끝난 거 아니었습니까? 뇌옥에서 풀려난 후에 저를 돕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까? 뇌옥이라는 말에 양태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찌 그런 심란한 농담을 하십니까?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싸늘한 기운을 드러냈다. 이게 농담처럼 들리십니까? 명부전 조사관의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협박을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증언은 상관없습니다. 협박당한 조사관의 증언은 이미 받아들여졌으니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본가에는 이런 규율이 있습니다. 명부전 무사의 증언은 상반되는 어떤 증언보다 우선시된다는 규율을 집행하는 명부전 조사관들의 권위를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지요.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된 법이니까요. 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버티기만 하면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당황한 양태는 말을 잇지 못했다. 처음에 이곳에 올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이 펼쳐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거기에 청천벽력 같은 말이 더해졌다. 순순히 자백하면 형량을 10년으로 줄여주겠다. 부인하면 20년이다.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 뭐라고요? 10년? 너무 놀란 나머지 양태는 말까지 더듬었다. 선택해라. 미쳤어? 억누르고 있던 본성이 튀어나왔는지 양태의 말이 거칠어졌다. 그래야 한다면 기꺼이 그러지. 너 같은 놈들은 제정신으로 상대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자, 생각할 시간으로 반식경을 주겠다. 마침내 양태의 평정심이 깨졌다. 그가 이글거리는 눈으로 말했다. 웃기지 마라. 10년은커녕 뇌옥에서 단 하루도 보낼 생각 없다. 더는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판은 며칠 내로 열릴 것이다. 무슨 권한으로? 내 권한이다. 너도 내 마음대로 살아오지 않았나? 등을 돌리는 내게 그의 다급한 말이 들려왔다. 잠깐, 이공자님,
전주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몰라서 묻나? 내 아들이 동료를 폭행해 거의 죽일 뻔했다. 단순히 싸우다 다친 수준이 아니라 몇 년간 매일같이 괴롭혔어. 그런데 앱이라는 작자는 사건을 덮으려고 조사관의 가족을 죽이겠다 협박까지 했지. 그런데도 내가 왜 이러는지 묻는 건가? 우리가 어디 찬고지기 따위와 같습니까? 상관에 대한 예우는 해주셔야지요. 지금까지 이런 일은 다들 눈 감아주지 않았습니까? 서글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운 말이었다. 또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이 되어준 말이기도 했다. 이제는 아니다. 날 건드리면 마존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요. 가만히 계실 거다. 내가 마군주를 배웠을 때도 가만히 계셨는데 내까짓 게 뭐라고. 마침내 양태가 폭발했다. 좋게 넘어가려다 이 사달이 났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다다른 모양이었다. 쾅! 책상을 내리치며 양태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잘 들어라. 명부전주. 나 양태는 생사고락을 함께한 친구들이 많은 사람이다. 장담컨대 아무도 널 위해 나서지 않을 거다. 너 같은 인간을 좋아해서 목숨까지 걸어줄 이가 누가 있겠나? 부들부들 떠는 그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왜? 내 가족도 죽이겠다고 협박해보지 그러나? 양태는 분기탱천했지만 감히 입을 열지는 못했다. 이를 갈며 분노를 사귀는 그를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우리의 몰락은 화무기 때문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고작 백독이 따위가 명부전의 조사관을 협박하고 은근슬쩍 나까지 위협할 정도로 기강이 무너져 있었던 것이다. 순순히 자백해라. 나는 담담히 말하고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한참 동안 M1 책상이 부서지는 소리만 들려왔다. 바로 그날 혈천도기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내 거처 앞마당에 커다란 돌을 꽂아둔 채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이공자님, 아니면 이젠 명부전주님이라 불러야 하려나? 편한 대로 부르시오. 저는 이공자님이 더 편하니 그리 부르겠습니다. 그러시오. 이리 와서 한잔하게. 나는 얌전히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술을 권하면서도 내게 술을 따라주지 않았다.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나를 자주 보는 것이 자네에게 좋을 것 없다고. 항상 저를 찾아오시는 건 어르신이십니다. 혈천도기는 나를 잠시 응시하더니 뜬금없이 지난 이야기를 꺼냈다. 최근에 자네에게서 새로운 면을 느낀 순간이 있었지. 비무대회에서 우승하고 교주님께 소원을 빌었을 때 나는 속으로 외쳤다. 그래. 바로 저거야. 똑똑한 놈이라면 저런 소원을 빌어야지. 하고 말이야. 제가 생각해도 꽤 괜찮은 소원이었습니다. 그래. 그날부터 시작이었지. 혈천도기는 술잔을 비우고 다시 채웠다. 그는 여전히 내게 잔을 권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제 잔만 채웠다. 혈천도기는 등 뒤 땅에 박힌 참천도를 벽처럼 기댔다. 그의 앙상한 체구와 비교되는 거대한 도의 압도적인 크기는 실로 경외감을 자아냈다. 참으로 장대한 도입니다. 저 도가 두렵지 않은가? 어찌 두렵겠습니까? 자네가 내 도를 울게 하니까. 나는 혈천도기의 꿰뚫는 듯한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도가 우는 것이 어찌 제 탓이겠습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우는 겐가? 한탄스러워 우는 것입니다. 무엇이 말이냐? 어르신의 제자는 비무중에 저를 상공독으로 중독시켰고 또 다른 제자는 제게 찾아와 제 부하를 모욕했습니다. 어르신의 아우는 사리사욕을 위해 마교도를 이용했으며 어르신의 수하는 명부전의 조사관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주인의 주변인들이 주인의 인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한탄하여 도가 우는 것입니다. 혈천도기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말솜씨가 제법이구나. 저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달변가가 되었습니다. 틀렸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첫째, 내 주변인들이 내 인품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은 내 인품에 딱 어울리는 자들이다.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내니까. 역시
이 노인은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었다. 자존심이 강하거나 명예를 바라는 자들은 오히려 상대하기가 더 쉽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내 놈 탓이지. 제 탓이라니요. 용이 승천할 때는 반드시 폭풍우를 동반하는 법이다. 누가 용입니까? 너 말고 누가 있겠느냐? 내 사람들이 그 폭풍에 휩쓸리고 있지 않느냐? 승천이라니요. 그저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키는 것일 뿐입니다. 미꾸라지가 뱀이 되고 뱀이 용이 되는 법이지. 다시 혈천도비는 술잔을 비웠다. 여전히 그는 홀로 마셨다. 젠장, 다 좋은데 왜 하필 휩쓸리는 게 내 사람들이냐 말이다. 한숨과 함께 혈천도비는 잔을 내려놓고 방문 목적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갇혀있는 백귀도를 풀어줘라. 자네 때문에 요즘 우리 남천파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 조사 결과 무고함이 밝혀지면 풀려날 것입니다. 혈천도마가 마귀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이전에 그 위세를 느껴본 적이 있었기에 나는 아버지가 왜 아직 혈천도마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는지 이해했다. 마존의 무공은 과연 차원이 달랐다. 충고 하나 하지 마시죠. 뭐라고? 혈천도마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나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부탁을 하러 오셨으면 부탁만 하십시오. 부탁을 하면서 충고까지 하지는 마시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사람을 불쾌하게 여깁니다. 당장이라도 화를 터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역시 노강은 매웠다. 그는 오히려 뿜어내던 마귀를 거두어들였다. 자네 말이 맞군. 요즘 세상에 그리 직설적으로 말하는 이는 드물지. 경계하셔야 합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니까요. 누가 고이고 싶어서 고이겠는가. 담그고 있다 보면 정이 들어 흐르게 할 기회를 놓치는 법이지. 그렇다고 썩은 물에 몸을 담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기회에 썩은 물은 흘려보내시지요. 그는 지켜줄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혈천도마는 들고 있던 잔을 비웠다. 단숨에 비운 뒤 그 잔을 내게 내밀었다. 내 술 한 잔 받겠는가? 그와 마주 앉은 이래로 처음으로 그가 권하는 술이었다. 나는 얌전히 잔을 받았다. 술을 따르며 혈천도마가 말했다. 좋다. 썩은 물은 흘려보내지. 참으로 현명하십니다. 내가 막 잔을 비우려던 찰나 혈천도마가 위미심장한 말을 툭 던졌다. 대신 이제부터는 이 공자, 자네가 나의 물이 되어줘야겠네.